면을 조각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여기 이쪽에 있어요. 이건 이제 제너레이터인데 이펙터로 또 제어가 되고. 일단 이제 새 프로젝트에서 보고요. 일단 뭐 여기 기본 폴리건 뭐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토러스를 하나 생성해 볼게요. 도나츠가 생각나는데 조금 가늘게 하려면은 파이프 레디우스를 조금 줄이면 되죠. 한 35 정도로 약간 줄여보고요. 일단 세그먼트 봐야 돼서 고로드 쉐이딩 라인으로 볼게요. 일단 뭐 기본 세그먼트로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얘를 갖다가 이제 기본 도형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메이크 에디터블 해주셔야 돼요. 메이크 에디터블 해주시고 프랙처를 꺼낼게요. 프랙처를 생성해 주시고요. 토러스를 거기다가 샥 넣어주시면 돼요. 뭐 프랙처에 종속이 됐다 그래서 프랙처는 여기 있고요. 뭐 바로 뭐가 되진 않죠. 이게 전에 했던 며칠 전에 했던 이제 폴리 FX랑 비교할 수 있는데, 폴리 FX는 얘는 디포머 구조라 이제 폴리건의 밑으로 들어가고요, 구조상. 프랙처는 제너레이트 구조라 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좀 비슷한데, 거의 비슷한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2차적인 가공을 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트 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디포머 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모델링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기능과의 어떤 연동이라든가 2차적인 모델링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제 폴리FX를 할 건지 프랙처를 할 건지 그거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일단 프랙처가 좀 더 확장성이 넓어요. 이거는 이제 제너레이트 구조라 다른 제너레이트하고도 연동할 수가 있고, 또 이펙터 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이펙터 밑에 있죠. 이펙터하고 연동을 또 할 수도 있고. 얘를 갖다 이제 일단 뭔가 모션을 주려면은 프랙처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서 그 랜덤 이펙터를 줄게요. 랜덤 이펙터를 주시면은 위치가 조금 어디로 가죠? 프랙처에서는 이펙터 탭에 랜덤이 들어가 있고요. 랜덤에 보시면은 지금 파라미터에 뭐 포지션 50cm씩 적용돼 있으니까 뭐 50cm 뭐 이동이 어딘가 이동하죠. 근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각 면이 조각나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할 거예요. 이게 나눠졌다가 어디냐? 나눠졌다가 합쳤다가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거든요. 분해됐다가. 어떤 모델링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제 날아갈 때는 이렇게 분해가 돼서 막 이동하다가 어디에 위치에서는 다시 딱 하나로 합쳐지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어떤 글자가 있는데 이동할 때는 조각으로 이동하다가 이동해서는 딱 합쳐지고 그런 모션도 할 수 있겠죠. 얘를 네? 네? 여기 랜덤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토러스를 선택하시고, 얘가 지금은 통짜예요. 랜덤을 잠깐 꺼줄게요. 랜덤 잠깐 꺼주시고 토러스 선택하고요. 얘를 분해를 해야 돼요.
면을 메쉬에 가시면은 근데 이걸 면 모드 일단은 면 모드로 바꾸고 폴리건 모드로 바꾸시고 컨트롤 A 전체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메쉬에 클론에 가시면 여기 디스커넥트라고 있어요. 디스커넥트 점점점 이렇게 있는데 우측에 그 톱니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메쉬에 클론 디스커넥트 옆에 그 톱니 설정 누르시면은 프리저브 그룹인데 요거를 빼주세요. 프리저브 그룹을 체크 빼주시고 오케이 하시면은 이제 면이 각자 분리된 상태가 되고요.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랜덤을 여기 메뉴 디스커넥트 여기서 프리저브 그룹 빼주시고 오케이. 자, 랜덤 켜주시면은 아직 분해가 되진 않죠? 프랙처를 선택하시고요. 이제 모드 옵션은 모드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프랙처는 스트레이스는 뭉쳐 있는 거고요. 익스플로드 세그먼트로 선택하시면 얘네들이 이제 비로소 각 면이 각자 분리돼요. 프랙처의 모드 익스플로드 세그먼트. 여기까지 에러가 있나요? 나머지는 이제 랜덤에서의 요 파라미터 값,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고, 랜덤의 X좌표, Y좌표에 따라서 이제 흩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프랙처는 기능은 여기 오브젝트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좌표라든가 트랜스폼 이런 거는 다른 거도 있는 거니까. 스트레이트는 다시 뭉치는 거, 익스플로드 세그먼트는 각자 도생. 스트레이트 상태에서는 지금 렌더 뷰로 보시면 면이 이렇게 약간 로우 폴리처럼 이렇게 좀 보이죠? 각이 딱딱딱 잡아지고. 익스플로드 세그먼트 앤 커넥트가 있어요. 지금 면이 분해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매끈하게 보이게 다시 바꿀 필요도 있겠죠. 그렇게 바꾸는 옵션이 요거예요. 익스플로드 세그먼트 앤 커넥트. 얘는 면이 합쳐졌을 때 다시 이렇게 각지지 않고 우리가 퐁이라 그러죠. 퐁. 이 면을 둥글게 보이게 할 때 해주는 옵션이고요. 물론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키모션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얘가 날아갈 때는 익스플로드 세그먼트를 하고 모였을 때는 이걸로 샥 바꾸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프랙처는 전제 조건이 면이 분해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폴리 FX하고 다른 점이에요. 폴리 FX하고 다른 점. 폴리 FX는 면을 분해하지 않고도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고요. 프랙처는 이런 식으로 면을 조각내서 이펙터를 쓸 수 있고요. 랜덤 선택해가지고 파라미터 지금 제가 X는 한 60, XYZ 그냥 다 60으로 놔볼게요. 그냥 지금은 똑같이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요거 자동 모션 하려면은 이펙터 탭 가서 랜덤 모드를 노이즈로 바꾸시면은 랜덤 모드 노이즈 F8 재생하시면 이렇게 물결 파도 타기 하죠. 애니메이션 스피드로 조절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터뷸런스는 좀 약간 난잡하게 출렁대는 거고, 이런. 그래서 랜덤일 때 뭐 가우시안은 좀 부드럽게 흩어지고, 랜덤은 그냥 막 흩어지고, 그런 걸 바꿔보시면 되고요. 프랙처는 이렇게 면을 조각내서 이제 각자 뭐 이렇게 분해되게 할 수 있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얘가 좀 기능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기능이 꽤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폴리건, 여러 가지 폴리건을 갖다가 이제 단체로 모션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클로너를 썼죠. 클로너로 막 복제를 해가지고 그룹화된 어떤 모션을 이펙터를 통해서 적용했어요.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도미노 만들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클로너가 아닌 일반적인 다른 방법으로 만든 여러 가지 도형에도 모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프랙처는. 그래서 일단 새 프로젝트에서 볼게요. 스피어를 하나 생성해 볼게요. 이제 레디우스는 조그맣게 한 30 정도 줄여볼게요. 세그먼트는 24. 클로너 말고 복제 방법이 더 있죠. 어레이도 있고 뭐 시메트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이런 것도 있죠. 일단 어레이를 써볼게요. 어레이, 이건 이제 둥글게 복제하는. 스피어를 어레이에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어레이 선택하시고 카피수를 좀 올려주시면 이렇게 15개 하시면 이렇게 되죠. 만약 얘네들에다가 내가 이펙터를 주고 싶어요. 이펙터로 모션을. 안 되죠. 왜냐면 어레이는 이펙터를 받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프랙처를 통해서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랙처를 생성해 주시고 어레이를 프랙처의 하위로 넣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프랙처는 이펙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랙처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뭐 랜덤 주시면 그냥 위치가 좀 바뀌었죠 지금? 프랙처에서 익스플로드 세그먼트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각자 조생하는 거죠. 프랙처에서 모두 익스플로드 세그먼트. 그러면은 이제 랜덤에서의 설정 값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랜덤에서의 그 파라미터 값 지금 아래 위로만 움직이게 해볼까요? x랑 z는 0으로 하고요. y 값을 한 80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랜덤 모드를 노이즈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아래 위로 각자 모션이 되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지금 스케일도 할 수 있는데 스피어 가져볼까요? 아니 스피어 말고 그 실린더로 바꿔볼게요. 실린더를 생성하고 조금 줄일까? 한 40cm로 줄이고요. 한 36, 레디우스 36, 하이트는 100으로 할게요. 이렇게 36에 100. 그 다음에 스피어 빼버리고요.
실린더를 어레이의 밑으로 넣어줄게요. 실린더를 어레이 밑으로 넣어주시고, 스피어는 숨겨서 X자 만드셔도 되고요. 자, 지금 이펙터는 변화 없으니까 재생하시면은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고. 랜덤에서 랜덤 선택하시고 스케일 Y 스케일 1 넣어주시면은 여기 Y 스케일 1 그러면은 높이도 변하죠. 이런 식으로. 물론 랜덤에 필드 가서 뭐 이렇게 필드를 적용해 가지고 뭐 리니어 필드를 할 수도 있고, 필드 주시면은 이제 뭐 레디얼 필드 이런 거 안 써봤죠. 레디얼 필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뭐지? 프리미어에서의 레디얼 와이프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모션이 시작되게 할 수 있어요. 뭐 앵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모션이 이렇게 순서대로 짜자자자 시작되고 짜자자자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엔드 앵글로 끝나는 거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이런 거 그 레디얼 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연령고지 이런 거 할 때 숫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서 그 주변에 이렇게 장식으로 도형 같은 거 한 다음에 도형이 순서대로 모션이 쫙 시작하거나 쫙 끝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레디얼 필드인데, 이렇게 뭐 담장 같은 거 만들고서 순서대로 쫙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리매핑으로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런데요. 일단은 지금 0도로 놨어요, 스타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드를 통해서 제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프랙처는 클로너가 아닌 다른 어떤 제너레이트로 뭘 만들거나 복제하거나, 내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뭐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사를 했거나, 그냥 복사해서 만들 수도 있죠. 막 여러 가지를. 그런 도형들에다가 이펙터를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복제를 할 때 항상 클로너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만 더 보면은 새 프로젝트 이것까지 하면 이해가 더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큐브 있어요. 큐브를 좀 납작하게 할까요? 이거를 사이즈 X를 50, Y를 20. 약간 그 판넬처럼 만들게요. 판넬. 예를 들어 얘를 갖다가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컨트롤 드래그로 막 복사를 했어요. 여기 화면에서 그냥 불규칙적으로 막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한 6, 7개 정도 복사했는데, 얘를 갖다가 모션을 할 수도 있어요. 프랙처를 생성해서 이거를 이 큐브를 통째로 넣어주죠. 여기다가 프랙처를 통째로 에다 넣어주면은 여기 익스플로드 세그먼트로 하고, 프랙처는 이제 이펙터를 뭐 랜덤 했으니까 플레인 줘볼까요? 플레인을 주시면은 플레인에 맞춰서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지금 플레인의 파라미터가 100cm 올라가 있으니까 필드에서 리니어 필드, 필드에서 지금 플레인의 필드 탭 리니어 필드 선택하시면은 리니어 필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펙터 모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뭐 리니어 필드 말고 이제 박스 필드 하면은 파도 타기 하겠죠. 박스 필드로 하시면은 어디 갔어? 리니어 필드는 껐고요. 박스 필드를 추가했어요. 박스 필드 하면 이렇게 파도 타기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도형을 섞어서 막 배치할 수 있잖아요. 클로너는 뭐 한두 가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만 그냥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막 배치했을 때 그런 물건들이 어떤 순차적으로 모션하거나 랜덤하게 모션하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 프랙처예요. 그래서 클로너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개의 어떤 모델링을 했을 때 거기에 이펙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프랙처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폴리 fx와의 차이점이 확실히 드러나죠. 폴리 fx는 이렇게 못해요. 하나의 단일 폴리건에만 조각을 내는데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프랙처가 어떤 활용이 더 넓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다시 갈게요. 아까 그 실린더로. 그래서 이거 사운드 이펙터 한 복습도 다시 해볼까요? 그럼 랜덤 말고 그 프랙처에서 랜덤은 꺼줄게요. 랜덤 꺼주고 사운드 이펙터를 줘볼게요. 이퀄라이저 만들어 볼까요? 예. 간만에 사운드 이펙터 여기 사운드 선택하시면 되고 사운드는 음악을 불러와야 되죠. 거기 어디냐? 예, 이펙터 탭에 사운드 트랙 이펙터 탭에 그 사운드 트랙 화살표 버튼 누르셔가지고 로드 사운드 음악 하나 불러와요. 뭐. 어제 썼던 음악도 불러와 보시고 How It Began 이걸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사운드 이펙터는 요 프로브를 추가해야죠. 프로브를 add 프로브 해가지고 1, 2, 3, 4, 5, 6, 7 이렇게 add 프로브 한 6번 눌러서 요거 영역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토탈 프레임은 한 300프레임 정도 이렇게 아래에서 300프레임 정도 늘려주시고요. 잊어버린 분도 많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사운드 나오고요. 요거는 파라미터 탭에서 지금 50cm 올라가 있는데 스케일도 체크해서 Y 스케일을 제가 2로 하면은 맞나? Y 스케일을 1 하면은 오케이 됐어요. 네. 자, 여기 Y 스케일 1로 하면은 아래에는 안 움직이고 위로만 높이가 높아질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너무 지금 이게 좀 뭐랄까 너무 즉각적이죠 움직임이. 조금 부드럽게 하려면은 사운드 이펙터 탭에서 그 디스트리뷰트가 지금 이터레이트인데 좀 약간 패널을 넓게 해볼게요. 샘플링 뭐 이터레이트를 이거 디스트리뷰트 이걸로 하면은 블렌드가 좀 제일 이렇게 완만하게 나오고요. 이터레이트이 좀 더 제각각이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터레이트에서 블렌드 쪽으로 갈수록 좀 이렇게 뭐랄까 완만해져요. 디스트리뷰트가 좀 중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디스트리뷰트 상태에서 또 밑에 보면은 밑에 샘플링이 있어요. 샘플링이 이제 이거에 또 달라지는 피크가 있고 에버리지가 있죠. 피크는 최대값에 맞춰지고요. 에버리지로 하면은 얘가 달라져 얘가. 그래서 평균값에 맞춰지고 스텝은 왔다 갔다. 이거는 그냥 피크에 맞출게요. 그러고서 채널은 보스.
그 다음에 디렉션은 프리퀀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가서요. 지금 이 컬러를 여기다가 이펙터 컬러 이렇게 컬러 모드 이펙터 컬러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라디언트 조절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이펙터 탭에서 밑에 그라디언트 로드 프리셋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제 무지개 색깔 고를 수 있죠. 그래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시면 되고 더블 클릭하면은 적용되고요. 지금 요 범위의 색으로 나오니까 이게 지금 이 그라디언트는 전체예요. 전체 1Hz부터 뭐 10만인가? 그까지 전체가 범위가 되니까 요 색이 좀 나오게 하려면은 요거를 좀 이렇게 약간 모아주거나 얘를 넓혀도 되고요. 이렇게 넓혀도 되는데 지금 음악이 한 1500Hz 이상은 음악이 별로 약하니까 얘를 이렇게 좀 낮추면은 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얘를 좀 이렇게 좀 모아줘요. 이런 식으로 모아주면 색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지금 얘가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10Hz는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통은 20에서 2만 Hz 사이를 듣게 되죠. 근데 이제 20Hz 이하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저주파라 그래서 20Hz 이하는 막 무슨 뭐 물리치료할 때 저주파 뭐 치료기 이런 거 있잖아요. 물리치료 하신 분도 있어서 함부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전공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저주파는 이제 소리가 있지만 악기에서도 나와요. 물론 20Hz 이하의 소리도 근데 사람이 못 들을 뿐이고 그다음에 이제 2만 Hz 이상도 소리가 나오죠. 악기에서 근데 사람이 못 들을 뿐이고 그건 박쥐만 들을 수 있는 거죠. 돌고래나 그죠? 돌고래는 대화를 하지만 고주파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못 들어요. 소리를 그래서 그건 음파로만 잡아서 캐치하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이퀄라이저 표현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음으로 이렇게 잡아서 표현하면 되니까 이렇게 색을 줘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이제 바꿔보세요. 디스트리뷰트, 블렌드로 하면 이렇게 좀 완만하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가리스믹 발음이 어려워. 로가리스믹 그죠? 이거 이렇게 낮추면은 고음 쪽의 주파수가 더 많이 표현돼요. 근데 지금은 사운드가 거의 5000Hz 이상은 의미 없는 음악이라 이렇게 뭐 그 이상은 볼 필요는 없죠. 여러분에 따라서 뭐 고음의 악기 소리가 많다. 뭐 약간 그런 메탈 같은 경우는 금속 소리가 많기 때문에 고음이 좀 많겠죠. 그런 것들은 5000Hz 이상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퀄라이저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퀄라이저 모양이야 여러분들이 뭐 폴리건 모델링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 좀 눕혀놨지만 방향은 여러분들이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사운드 이펙터 설명드릴 때 클로너 가지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레이 가지고도 표현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가로로 배치하시면은 직선으로 배치된 것도 할 수 있겠죠. 이용해 보시고 잠깐 세이브하고 가죠.